의료 시스템의 선두주자는 아시아에서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의료 후진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었죠. 그러나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영국 의사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한 후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옥스퍼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런던에서 최연소 수석 전문의로 임명되었으며 심지어 영국 왕립의학회의 최연소 펠로우라는 화려한 경력을 소유했던 그녀였습니다. 과연 엘리자베스 클레어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뿌리 깊은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린 한국 의료의 첨단 기술과 더불어 정정이라는 강력한 힘의 비밀, 그리고 그녀의 눈물겨운 고백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클레어입니다. 35세의 나이에 영국 왕립의학회의 최연소 펠로우 직함을 얻은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 최연소 수석 전문의로 재직하며 응급의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노동계급 출신이었으나 장학금을 통해 옥스퍼드 의대에 입학하였고 학부 시절 내내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졸업 후 런던의 명문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 경력을 쌓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죠. 제가 발표한 논문들은 항상 최고 권위의 저널에 실렸으며 학회에서 발표가 있는 날이면 청중석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장이셨던 윌리엄스 경은 저에게 클레어, 자네는 영국 의학계의 미래야라고 늘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던 2월의 어느 날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영국 의학계 대표 참여 초청장이었습니다. 영국 의학계를 대표하여 참가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맨 아래에 명시된 첫 번째 파견 국가를 확인한 순간 기쁨은 곧 실망감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틴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틴 교수님,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미국이나 독일, 혹은 일본과 같은 선진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더 학문적으로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마틴 교수는 클레어, 우리는 다양한 의료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물론 일본만큼 완벽하게 체계화된 시스템은 아닐지라도 급격히 발전하는 의료 체계를 연구하는 것 또한 우리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자 런던의 회색빛 하늘이 제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정보라고는 김치와 불고기 외에는 전무했습니다. 영국 의학계 내에서 한국은 그저 일본의 그림자, 즉 의료기술과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국가로만 언급되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라운지에서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로버트는 놀란 표정으로 한국이라고? 일본이 아니라? 라고 되물었고 마이클은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어.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서비스 품질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리라고 단정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 사람들이 내 논문을 읽을 수는 있을까? 라고 말하자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이러한 반응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근대 의학의 발상지 중 하나이며 우리의 국민보건 서비스 NHS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 모든 시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우리가 선진의료 국가로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였으며 한국은 단지 아시아의 빠른 추격자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이것이 그저 의무적인 과업일 뿐이며 빨리 마무리 짓고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영국 왕립의학회로부터 다음 달 국제학회의 기조연설자로 제가 선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한국에 체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왜 하필 한국에 가야 하는지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국 의학계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어쩌면 정말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그곳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어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런던의 풍경을 보며 저는 클레어, 너는 단지 객관적인 평가자일 뿐이야.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전문가로서 냉철하게 관찰하고 복구하면 되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 비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서 받은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만큼 청결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공항이라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군 하고 생각했지만 곧 공항이야 어느 나라든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마련이지. 진정한 시스템은 이곳을 벗어나야 비로소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가 뒤따랐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한국지부에서 파견된 의사이자 박사님의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액센트는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곤한 상태라 바로 호텔로 가서 쉬고 싶네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공항을 벗어나 고급 세단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고층 빌딩들과 번잡한 도로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현격히 달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이 너무 편협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 방문을 위해 호텔 로비에서 박서아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작은 약병 하나를 건네며 이 약을 드려요. 한국 한의학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시차 적응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의학.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예의상 감사를 표했습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박서아 박사는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 병원 구조, 그리고 의사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스템은 상당한 수준으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까? 저는 박서아 박사에게 한국 사람들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대도시의 경우 구급차가 3분에서 5분 이내에 도착하며 골든타임 내 처치율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런던에서도 구급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저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과 방대한 부지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컸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이겠지? 핵심은 내부 시스템이야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원의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로비에는 보라색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서울대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정우진 교수입니다. 그의 영어는 박서아 박사보다도 더욱 유창했습니다. 그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만남이 앞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병원 내부로 들어선 순간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병원은 혼잡하지 않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환자들은 대기실에서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각 부서로 안내하는 디지털 표지판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 교수는 이곳이 응급의료센터입니다라며 넓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최신식 장비들이 가득했으며 중앙에 위치한 관제실 같은 공간이 특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곳은 무엇입니까? 정 교수는 놀랍도록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즉시 CT 스캔, 혈액 검사 준비, 수혈 준비, 수술실도 대기시켜주세요. 더욱 놀라운 점은 CT 촬영실이 응급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환자를 다른 층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스캔 결과가 나왔고 대형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었습니다. 비장 파열 및 간 손상 확인.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경험했던 응급 상황보다 모든 과정이 최소 20분은 빨랐습니다. 환자 도착부터 평가, 검사, 진단, 그리고 수술 결정까지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 교수는 다른 의사에게 수술 집도를 맡기고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이제 중환자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곳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방금 목격한 광경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고 최첨단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영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각 병상마다 설치된 첨단 모니터링 장비들,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태블릿,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여 악화 가능성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미리 경고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폐혈증 쇼크나 급성 신부전 등을 평균 4시간 일찍 예측하여 조기 개입이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병원을 방문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일본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 교수는 병원 내 레스토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교수님,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기대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일본보다 뒤처져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정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서양 의사분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곳을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클레어 박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관찰하신 것 중에 영국 시스템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끼신 부분이 단 한 군데라도 있었나요? 저는 그 질문에 피할 수 없이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관찰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몇몇 핵심 부분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스템이 더 앞서 있다니요. 정 교수는 내일은 두 곳의 병원을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학병원과 지역병원의 차이를 함께 보셔야 전체적인 의료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아하게도 이 지역병원 역시 시설이나 장비면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지역병원도 최신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까? 영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의료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라고 묻자 지역 의료원장이 답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 가치를 둡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의료원을 둘러보는 동안 80대로 보이는 한 노인 환자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매우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의료진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고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어떤 상황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독거노인이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지내십니다. 만성 신부전과 당뇨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의료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비용이 충당됩니다.
본인 부담금 역시 일반 환자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무료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도 NHS를 통해 무상 의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예약 대기 시간이 길고 저소득층은 종종 필요한 전문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국에서는 이상적으로는 무상 의료를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저소득층이 치료를 미루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전문의 진료는 대기 시간이 몇 달씩 소요되기도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간다는 상황만큼은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이 의료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할머니가 의료진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가 항상 간식을 가져오세요. 본인은 형편이 어려우시면서도 늘 의료진들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챙겨오시거든요. 저희가 여러 번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꼭 이렇게 보답하시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귤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잡숴요. 비타민C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 건강해야지.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며 할머니는 제 손에 귤을 건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영어로 답하자 박사와 박사가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제 손에 기어이 귤을 쥐어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온 선생님은 더 드셔야 해요. 멀리서 왔으니까? 그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진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그 순수한 마음. 영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박사와 박사가 귤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의 정정입니다. 특히 이 세대 어르신들은 뭐라도 나눠주셔야 직성이 풀리시죠. 영국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꽤 형식적이었기에 이러한 따뜻한 교류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고 있구나. 첨단 기술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이 시스템 속에 흐르는 인간적인 따뜻함이다. 일주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금요일 저녁, 주말을 앞두고 정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내일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의료 봉사활동에 함께 가보시겠어요? 서울 외곽의 노숙자 쉼터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 앞에 모인 봉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약 20명의 의료진이 세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은 얼마나 자주 진행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매달 한 번씩 공식적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더 자주 참여하는 의료진도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연간 4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의료 봉사활동이 존재했지만 이처럼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외곽의 노숙자 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약 30명의 노숙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진료소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검진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노숙자 남성이 제 진료 테이블로 왔는데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통역해드릴게요. 박사와 박사가 말했습니다. 검진 결과 그는 오래된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을 처방한 후 저는 의아한 점을 물었습니다.
이분도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어느새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이런 종류의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단지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정정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요. 이런 경험은 영국에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정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적 의무감을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연결되는 깊은 감정이죠. 마지막 방문지는 작은 지역 아동센터였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이들의 건강검진과 함께 건강교육도 진행했습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외국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단다. 너는 영어를 참 잘하는구나. 유튜브로 배웠어요. 저도 나중에 의사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려고요. 아이의 순수한 꿈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 교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함으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의료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의료봉사를 해봤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환자들과 의료진 사이에 단순한 치료자와 환자 이상의 관계가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받아온 의학교육과 영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효율성과 과학적 근거만을 강조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환자를 단순히 하나의 케이스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하는 진정한 의료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의사로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약물과 수술보다 때로는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관심이 더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 방문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던 마지막 날, 정 교수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병원의 외래 진료를 직접 참관해 보시겠어요? 한국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벽 6시,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진료가 시작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출근 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부 클리닉은 이른 아침부터 운영합니다. 저녁에는 9시까지 연장 진료하는 곳도 있고요. 그날 제가 참관한 의사는 60대 중반의 베테랑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매 환자에게 놀라울 만큼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15년째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데 요즘 손주를 돌보시느라 본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세요. 의사는 환자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확인한 후 갑자기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따님 취직은 잘 되셨어요? 그리고 손주는 어린이집 적응 잘 하나요? 영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사적인 삶에 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진료가 끝난 후 제가 물었습니다.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까지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시는 겁니까?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의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상태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삶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혈압이 상승한 이유가 손주를 돌보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약 복용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면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곧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 환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최근 이사 온 새로운 환자였고 만성 두통으로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의사는 기본적인 문진을 마친 후 불현듯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이사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사실 이사하면서 남편과 자주 다투었고 새 직장에서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의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신체 검사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조언도 제공했습니다. 약물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잠시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병원 지하에 있는 명상 프로그램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곳의 의사들은 환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환자라는 사람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 교수와 둘이서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을 때 저는 솔직하게 질문했습니다. 정 교수님, 정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일본보다 우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 시스템은 분명 뛰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앞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디지털 통합 속도입니다. 일본은 전통과 관리를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디지털화가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둘째, 한국은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훨씬 더 포용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른 의료 격차가 존재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보고 느낀 바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사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정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영국의 NHS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보편적 의료 접근성이라는 가치는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니까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어떻게 공유하고 두 나라의 장점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세계보건기구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클레어, 정말 한국 의료가 그렇게까지 발전했다고? 너무 과장된 것 아니야?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관심을 보였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지 않나? 저는 답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위험이 상존하지만 한국은 강력한 암호화 및 접근 제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합의 장점이 잠재적 위험을 크게 상쇄한다고 판단합니다. 브리핑 후 윌리엄스 경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클레어, 흥미로운 보고였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상적으로만 들렸어. 실제 한국 의료 시스템에도 분명 약점이 있을 텐데. 물론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일부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스 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설득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게. 몇 주 후, 저는 병원 디지털 전환위원회에 참여하여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오래된 의료 체계와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많은 동료들은 우리 방식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급실에서 일하던 중 심각한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전환이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 이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게 낯선 땅이 아니라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에 설립된 한영의료협력센터의 개소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센터는 양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으며 이미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한 통합응급의료 프로토콜은 한국 내 여러 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었고 영국 NHS의 몇몇 병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연설할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수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일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편견의 벽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객석에는 제가 처음 만났던 병원의 의료진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동료들, 그리고 정 교수의 가족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일본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경제적 염려 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 속에 면면이 흐르는 인간적인 따뜻함은 진정한 의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연설을 마치고 정 교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제가 처음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저 할머니예요.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하네. 할머니가 기뻐하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영국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시며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왜 울어요? 울지 마요. 기쁜 날인데.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느새 저도 한국인들처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센터에서 근무한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센터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료 혜택 사각지대 해소 프로젝트로 행정적 혹은 사회적 이유로 의료 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노숙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과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을 결합한 이 프로젝트는 큰 사회적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의료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역 인근의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에는 심각한 피부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 상태는 금방 악화될 수 있는데.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예전에 저도 의사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였던 사람이 노숙자 신세가 되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병원 운영하다 망했어요. 빚이 많아져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의료의 진정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질 겁니다. 우선 약부터 처방해드리고 이후 치료 계획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가 떠나기 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정 교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요. 저분도 우리처럼 의사였는데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군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국에 남아 있었다면 저런 분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깊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한국어 실력은 점점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순간들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던 날 정 교수 가족이 저를 위해 집들이 파티를 열어준 것입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정 교수의 가족뿐만 아니라 병원 동료들, 심지어 제가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환자들까지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 교수의 어머니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장식품이었는데 인연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는 의미예요. 멀리서 온 클레어에게 우리 가족과의 인연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는 거란다.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한 동료나 외국인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매듭 장식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힘든 날이 있을 때마다 그 장식을 보며 제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되새깁니다. 한국 생활 3년째, 저는 세계보건기구의 초청을 받아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한영의료협력센터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지만 이제는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런던의 친숙한 거리를 걸으며 이 3년 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킹스 칼리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옛 동료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윌리엄스 경은 웃으며 클레어, 너무 달라 보이는구나. 한국 생활이 잘 맞나 보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더없이 좋습니다.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그곳에서 제가 진정한 의사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했거든요. 병원을 둘러보며 예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기록 시스템, 부서 간의 소통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보다 절차를 우선시하는 관행들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저는 환자 중심 의료의 재발견, 한영협력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였고 심지어 영국 보건부 장관까지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시스템의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경로가 가장 보람있는 여정이 되곤 합니다. 영국을 떠나기 전날 밤, 런던 템스 강변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 순간과 지금 이 순간 사이에 제 인생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한국이야. 아직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인천행 비행기에 다시 오르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견고한 다리가 되었으며 그 역할이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생활 5년째, 저는 이제 거의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가끔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영의료협력센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양국의 협력 모델을 배우러 왔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 개발을 돕는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성공을 거두면서 저희 센터는 세계보건기구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센터 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클레어 박사는 단순한 외국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했으며 한국의 고유한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상을 받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5년 전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채 한국에 도착했던 그 영국 의사가 이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당당한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기꺼이 받아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헌신적으로 일해준 모든 한국 동료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우진 교수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편견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정 교수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네요.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클레어가 처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의 아내인 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클레어, 후회는 없어요. 영국에서의 빛나는 커리어를 포기하고 이곳에 온 것에 대해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곳에서 저는 더 훌륭한 의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영국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 훌륭한 경력은 쌓았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충만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에게 클레어는 이제 가족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들의 아이들은 이제 각각 13살, 11살이 되었고 저는 이들에게 영국 이모로 불리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영어를 가르쳐주고 영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시간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센터의 공식적인 업무와는 별개로 저는 여전히 정기적인 의료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던 그 독거노인 밀집 지역은 이제 저희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날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동네의 다른 어르신들은 저를 마치 가족처럼 반겨주셨습니다. 영국 선생님 왔다. 그들이 반가워하며 외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번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 교수가 물었습니다. 클레어, 혹시 언젠가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이 있는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 제 집은 여기입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 제가 가장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느껴요. 정 교수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이제 클레어는 우리에게 단순한 외국인 동료가 아니라 진정한 한국의 의사이니까요. 한국의 의사,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의 가치를 모두 포용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배운 과학적 엄격함과 한국에서 경험한 인간적인 따뜻함, 이 둘을 완벽하게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의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엘리자베스 클레어 박사의 감동적인 사연 어떠셨습니까? 첨단 과학기술과 따뜻한 정정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나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클레어 박사는 자신의 삶의 궤적까지 바꿀 만큼 진정한 의사로서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선입견은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지만 그 편견의 벽을 허물었을 때 비로소 무한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클레어 박사처럼 여러분도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용기 있게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하셨다면 이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가 더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따뜻한 정정에 대한 이야기나 이 영상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